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순리열전 네 번째 인물은 석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공이우는 박사고 이번 분은 석사입니다. 사마천이 이게 학력 중독증이 있었던 게 아니고 박사는 관직명이고 석사는 사람 이름명이에요. 석사는 초나라 소왕 때 재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왕이 기원전 489년에 죽었으니까 기원전 5세기경의 사람이겠죠. 근데 이분은 일화가 딱 하나인데 어느 날 누군가 살인 사건이 나요. 범인을 막 쫓아갔더니 자기 아버님이야. 그래서 아버님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왕한테 자기가 살인범을 풀어줬으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엔 이렇게 됐어요. 범인을 뒤쫓아갔지만 잡지 못한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잡은 걸 놔준 게 아니라 놓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뭘 좀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이건 법을 위반하는 거야. 좀 보여주세요. 안 된다니까. 떨어뜨렸네. 하고 가버리면 나는 보여준 게 아니라 떨어뜨린 걸 그 사람이 본 거죠.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살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소왕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놓친 거야. 놓친 거로 처리하고 도장 찍어. 그랬더니 석사 아저씨가 놓치긴 뭘 놓쳐요. 내가 풀어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결해 버립니다. 왜? 살인죄를 용서해줘. 옛날에는 어떤 형량을 지닌 사람을 일부러 놔주면 그 형량을 자기가 받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결해 버렸다가 이렇게 돼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 이게 좀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실화가 아니고 조금 이제 이렇게 만든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 열전에는 사마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밀하게 자료 검증해서 쓴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이야기, 소문도 꽤 채록을 했다. 이게 왜냐면 또 시간이 오래된 거니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서 이게 뻥인 경우에 뻥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1번 뻥은 뭐냐? 말 그대로 온통 그냥 뻥인 거야. 그 사람 그냥 다르게 죽었는데 이렇게 자결했다라고 완전 스토리 만들어내는 거죠. 2번 뻥은 자결한 건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이유로 자결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솔직히 이런 거 갖고 죽는 건 조금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친구를 고발해야 하게 생겼어요. 나는 내 옛날에 쟤한테 큰 은혜를 줬는데 내 친구를 죽으면 이러게 할 수 없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죽었다 이겁니다. 뭐 자살하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하도 이런 게 많으니까 그랬더니 야 친구를 위해 죽었다. 의리의 상징이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고발당한 친구에 대해 끝내주는 마피아가 있었던 거지. 얘가 이 사람을 찾아와서 너 쟤 고발하면 네 가족 몰살시키고 네가 했던 모든 비리를 왕한테 갖다 줄 거야. 그럼 너도 사형인 뿐만 아니라 너는 삼족이 멸할 거야. 선택해. 그랬더니 얘가 그냥 그 마피아 영화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했더니 사람들이 막 야 친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진실의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사기는 이런 진실의 일부분만 쓴 얘기도 꽤 있는 것 같고 굴러다니는 얘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몰라요.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뻥이라면 1번 뻥이거나 2번 뻥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함부로 단정은 못하지만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조금 수상하긴 해. 특히 사람 생명이 오고 가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 얘기에 재미난 게 맹자가 양희왕을 만났을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맹자가 효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효의 딜레마가 충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저한테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선시대 어느 의원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치료하러 가려고 했는데 왕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왕이 아프다가 왕의 세자가 아프다고 그랬던가. 야 이건 국가에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또 의원이 관료거든. 그래서 왕을 가서 치료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왕은 고맙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포상을 했는데
그 양반 선비들은 저 불효막심만 그래가지고 인간 취급을 안 해서 얘가 이 의원이 나중에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선시대라는 게 이런 뭐 저쪽 뭐.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는 대체로 뻥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않아요. 제가 가끔 보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말기적인 현상이거나 특수한 애가 하는 거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과 효라는 거는 절대적인 가치고 또 이제 육아에서는 이거를 동일하게 놓잖아요. 군사불체하거냐. 충과 효는 동일한 거다. 왕은 나의 아버지와 같고 나의 아버지는 부모님은 왕과 같다. 이렇게 말로 할 때 참 좋은데 어쨌거나 방금 말씀드린 예처럼 아버님도 아프고 왕도 아프면 내가 누구한테 가야 되냔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가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맹자가 맨날 인의와 하니까 누가 이게 탁 덤볐지. 그러면 당신이 왕인데 아버지가 살인죄를 하고 감옥했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를 처형하면 효를 어기는 거고 아버지를 용서하면은 법으로 충을 어기는 거잖아. 나라의 법을 안 지키는 거 충을 위반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맹자가 왕으로서 아침에 아버지한테 사형 판결을 내린다. 고대에는 아버지가 요순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왕이 아니도 왕이 되니까 그리고 밤에 왕위를 집어 던지고 옥문을 깨고 아버지를 들쳐업고 이웃나라로 도망간다.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한문 공부할 때 우리나라의 정통 한학자님 밑에서 배웠어요. 족보 있는 유학자님 밑에서. 근데 물론 사람 유학자로 생각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조선시대도 이 문제가 논쟁이 있었을 텐데 그 선생님도 이 구절 갖고 그러더라고. 아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극단으로 가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맹자가 그 말을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앞세대에 있었던 이 석사의 이야기를 응용한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충과 효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딜레마가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사마천 같은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왜 실었냐는 거예요. 사마천이 이 얘기를 쓰는 거는 이게 옳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충과 효라는 것 또는 공과 사의 문제라는 건 사실 엄격하게 잣대로 규정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나름대로 탄력성이 있거든요. 근데 탄력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악용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중요했던 게요. 아버지의 복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한테 살해당해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모함을 받아 죽었어요. 아들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조선은 살인죄 엄하거든요. 살인하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복수는 효잖아. 다른 복수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 정상 참작도 안 해주는데 이건 효잖아. 그럼 이거는 정상 참작을 할 거냐 아니면 원론적으로 무죄라고 할 거냐. 이게 조선 전기하고 후기까지 또 시간에 따라 판결이 달라요. 저는 어느 걸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사람들 이걸 갖고 고민을 해요. 진짜로. 효의 입장에서 보면 무죄라고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대. 근데 이걸 무죄라고 해주면 앞으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답이 없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판결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막 의논을 해요. 이게 정말 명답이 나오는데 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중국에도 고사에도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게 없다 이거야. 사례만 있대. 사례만. 누구는 용서해 줬다. 야 그래도 이건 안 된다. 감형으로 가자.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사례만 있다는 거. 왜? 이거는 이게 옳다라고 박으면 더 틀려진다는 거예요. 충과 효가 충돌할 때, 공과 사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된다. 문제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하게 된다. 사마천은 지난번 공의유의 문제처럼 공의유가 생선 하나 선물로 받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 행동 있고 옳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더라.
가장 극단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기둥이기 때문에 이 사례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해야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반드시 이걸 따라가야 된다는 게 있고, 이게 우리가 어떤 딜레마, 흔들리는 기준을 처리할 때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기억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사마천의 교훈은 이런 거를 조심하고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자. 그러지 않으면 지 감정에 따라 흔들린다. 그래서 사마천이 이걸 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얘가 이번 순리혈증이 뒤로 가니까 계속 어려워지는데 제 탓이 아닙니다. 절대로 제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순리혈전의 특이한 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평이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5명이나 있는데 앞에 묶어서 하나 쳤어요. 그리고 뒤에 개별 사평이 없어. 왜 없겠어요? 이걸 말하려니까 자기도 힘들고. 두 가지 이유가 같아. 하나, 자기가 봐도 이거 진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실어놓은 거야. 들어서 실었다니까 할머니는 내 죄가 아닌데 여기다 사평을 해놓으면 너 잘못된 이야기 갖고 엉터리 교훈을 냈잖아, 이렇게 욕먹을 수가 있잖아요. 사평을 빼고. 그리고 지가 봐도 재미없으니까 때리고 몰아놓은 것 같은데 내 탓이 아니란 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다고 내가 사기열정 강의하는데 사마천이 쓰지 않은 잘못된 엉터리 얘기를 한번 모르고 했으니 나는 역사학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자결하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피곤해지니까 이렇게 살지 말자. 양심을 지키되 너무 박하게는 가지 말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기쁜 뜻으로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